안녕하세요. 저는 안동훈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비만 환자들을 식습관 개선으로 치료해온 전문의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몸무게 8kg이 빠지고 저절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조언의 핵심입니다. 믿기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단 한 달의 집중관리로 혈압, 혈당, 간 수치 같은 건강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 한 달의 기적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엔 50대, 60대인 내가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중장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을 지니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면 몇 주 만에도 눈에 띄게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제가 전하는 한 달 식이요법 가이드를 따라해 보겠다는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이렇게 먹고 운동하라는 게 말처럼 쉽나 하고 시작도 전에 좌절하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달만 집중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은 우리 몸의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평생이라고 생각할 때 드는 막막함은 훨씬 줄여줍니다. 자, 이제 한 달간의 변화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와 그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는 우리 몸의 대사가 망가진 결과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과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만한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부터 시작해서 지방간, 담낭질환, 통풍, 심지어 일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무릎 관절에도 지속적으로 과도한 하중이 실려 관절염이 악화되고 수면 시에는 목 주변의 지방이 기도를 눌러 수면무호흡증과 콧골이를 일으킵니다. 이렇듯 비만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를 일으키는 전신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만의 근본 원인은 망가진 신진대사와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현대의 식생활은 고탄수화물, 고당분 음식이 넘쳐나고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면, 운동 부족 등이 겹쳐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과 대사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내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끊고 도움되는 것들로 채워보세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23주만 환경이 달라져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 5%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며 당뇨병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과 몇 킬로만 빼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무릎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등 온몸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목표를 처음부터 두지 말고 앞으로 한 달간 내 몸을 시험 삼아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달 식이요법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내 몸의 독소를 비우고 대사 스위치 켜기. 첫 번째 주는 해독 주간입니다. 망가진 대사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장에 쌓인 부담을 덜어주고 잘못 길들여진 입맛과 장내 환경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사는데 나쁜 식습관 때문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음식물 대사가 비효율적이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초반 며칠간은 장을 쉬게 하면서 유해균의 먹이를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3일 동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설탕과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을 일절 끊어보세요. 단 음식, 빵과 떡, 국수, 과자, 음료수 등은 한 입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대신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하는 환자분들께는 첫 3일은 마치 단식하듯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완전한 금식은 위험하니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4번, 식사 시간마다 단백질 파우더로 만든 쉐이크를 드세요. 이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줍니다. 씹는 음식 대신 음료 형태로 단백질을 넣어주면 위장관을 휴식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쉐이크가 낯설거나 속이 허전하시다면 두부와 같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을 드세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지만 발효와 조리 과정을 거쳐 소화가 잘 되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처럼 순수 단백질 식품도 괜찮지만 두부가 훨씬 소화에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생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오이나 샐러리, 샐러드용 잎채소 등은 거의 탄수화물이 없으면서도 씹는 식감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을 깨끗이 쓸어줍니다. 처음 3일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에 그동안 과잉 공급되던 탄수화물이 확 줄면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던 포도당 공급이 줄자 우리 몸은 드디어 쌓아둔 지방을 꺼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동안 창고에만 쌓아두던 장작을 꺼내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 연소 모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던 분일수록 초반에 어지럼, 두통, 무기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카페인 끊을 때 두통 오는 것처럼 탄수화물 금단 현상이 오는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몸에 그만큼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세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23일을 넘기지 않고 4일째부터 탄수화물을 약간 보충해주면 씻은 듯 사라집니다. 4일째 되는 날에는 그동안 참았던 탄수화물을 건강한 형태로 보충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밥과 단백질, 채소의 균형식을 드시는 겁니다. 밥은 가능하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이면 좋겠지만 부담스럽다면 흰쌀밥도 소량은 괜찮습니다. 밥의 양은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에서 23 정도로 줄여보세요. 대신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은 푸짐하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상에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같은 단백질 반찬, 나물이나 쌈채소 같은 야채를 듬뿍 드시고 밥은 작은 공기 하나 분량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오면서도 포만감이 생기고 우리 몸이 이제 영양 결핍 상태는 아니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 대사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러면 하루 식단을 요약해 볼까요? 아침에는 속을 계속 편하게 두기 위해 가벼운 단백질 쉐이크나 계란, 흰자 스크램블에 삶은 야채 등의 단백질 위주 식사로 대신합니다. 점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일반식을 한 끼 드십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허기가 지면 견과류 한 줌이나 플레인 요거트 반 컵 정도로 속을 달래주세요. 과일은 아직 이 시점엔 권하지 않습니다. 저녁은 다시 가벼운 단백질 위주 식사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 또는 생선과 데친 채소 정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잠자기 4시간 전까지 드시고 너무 늦게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1주차가 끝나갈 무렵 여러분은 몇 가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먼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부종이 빠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다리의 붓기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또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깔끔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위장이 과식으로 혹사당하지 않아 편안해진 덕분입니다. 체중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빠른 분들은 첫 주에 23kg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빠지는 체중의 상당 부분이 수분과 약간의 근육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 연소를 시작하고 신진대사 스위치를 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2주차 지방 연소 본격 시동 및 간헐적 단식 도입. 이제 2주차 우리 몸은 꽤 적응을 해서 탄수화물에 덜 의존하고 지방을 연소하는 모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2주차의 목표는 지방 연소를 최대화하면서도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공급하여 근육 손실을 막고 대사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간헐적 단식 기법을 도입해 몸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릴 겁니다. 2주차부터는 식단의 폭을 약간 넓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되 첫째 주에 엄격히 끊었던 설탕과 밀가루만큼은 계속 차단합니다. 이제 하루 3끼 중 2끼 정도는 일반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과 저녁은 밥과 반찬을 갖춰서 드시고 아침은 가볍게 단백질 보충 위주로 드시는 식입니다. 식사 간에는 배가 고프면 견과류, 삶은 달걀, 채소 스틱, 무가당 요거트 등을 간식으로 소량 드세요. 단, 과일은 2주차까지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과일에도 과당이 많아 혈당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첫 2주간은 단맛 자체에 대한 미련을 끊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당도가 높은 바나나와 포도 등과 같은 과일은 피하세요. 대신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을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2주차 식단의 키워드는 단백질을 충분히, 채소를 가득, 탄수화물은 천천히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아주고 근육 유지를 돕습니다. 탄수화물은 여전히 현미, 귀리, 통밀, 콩류 같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위주로 하루 전체 섭취량을 적당하게 제한합니다. 대한간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인 비만 환자의 경우 총 섭취 칼로리 중 탄수화물 비율을 65% 미만으로 낮추고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지방간과 대사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총 칼로리의 30%까지 늘렸더니 지방간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살코기, 생선, 두부, 콩, 달걀인자 등 고단백 식품을 식사마다 꼭 챙기세요. 채소는 말할 것도 없이 식사 때마다 접시의 절반 이상 차지하도록 푸짐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간헐적 단식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불필요한 것을 청소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여러 방식이 있지만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24시간 굶으라니 겁나시죠?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생각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을 오후 5시쯤 드셨다면 그 다음날 수요일 저녁 5시까지 24시간 동안은 물과 무가당 차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을 만드는 것이죠. 굶으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잘 적응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는 매우 안정적인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때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지방을 연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들은 평소에 처리하지 못했던 손상, 입은 세포 소기관이나 노폐물 등을 자가포식 작용으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몸 안 쓰레기 대청소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 기능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2주쯤 지나면서 복부 둘레가 확 줄고 얼굴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이미 꽤 힘든 단계를 거쳐오셨으니 남은 2주를 위해 스스로를 칭찬하며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3주차 체질 개선 극대화 좋은 탄수화물 활용과 단식 강화. 3주차는 본격적으로 살 안 찌는 체질의 기반을 닦는 단계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쁜 것을 끊는 데 집중했다면 이때부터는 몸에 이로운 것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의 빈도를 조금 늘려 대사 개선을 극대화합니다. 3주차부터는 완전히 차단했던 음식들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첫 2주간 참았던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낮고 영양소가 풍부한 베리류, 사과 반쪽 정도는 드셔도 좋습니다. 또 고구마, 단호박, 통곡물, 빵 같은 저지하위 탄수화물도 하루 한 2번 소량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주차부터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지방 연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을 조금 공급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전후나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 있는 날에는 현미밥이나 고구마 등을 소량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설탕과 밀가루만큼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이제 입맛도 많이 바뀌어서 단 케이크나 과자 같은 것을 먹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 아직도 달거나 밀가루 음식 생각이 간절하시다면 이렇게 마음먹어 보세요. 이번 한 달 동안만 참아보자. 이 한 달이 지나면 내 몸이 예전과 달라질 테니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스스로와 약속을 하시면 좀 수월해집니다. 식단 구성은 2주차와 비슷하되 포만감을 느끼는데 약간의 탄수화물을 활용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단백질과 채소 중심은 동일합니다. 이 시기에는 체지방이 상당히 빠진 자리를 근육이 메우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몸매가 탄탄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가 있어야 고강도 운동이나 일상활동에 에너지가 나서 근육 합성에도 긍정적입니다. 3주차에는 간헐적 단식 빈도를 늘립니다. 일주일에 2번 24시간 단식을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을 단식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 2회의 단식은 체중 감량과 내장지방 감소를 한층 가속시킵니다. 혹시 24시간까지 연속으로 굶는 게 아직 부담된다면 168 단식법을 활용해도 됩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하루 식사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까지 공복을 유지한 뒤 낮 11시 저녁 7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또한 훌륭한 간헐적 단식이며 하루 24시간 단식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식하지 않는 날에는 너무 적게 먹지 말고 양질의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식하는 날보다 먹는 날 잘 먹어두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매일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우리 몸을 굶주린 모드로 만들어서 대사율을 떨어뜨리지만 잘 먹다가 가끔 공복을 줘서 충격을 주면 기초 대사율은 유지된 채 지방만 태우는 여유 없는 감량이 가능합니다. 3주차가 끝날 즈음 많은 분들이 몸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체중 감소도 물론이고 혈압이나 공복 혈당 같은 숫자들에도 큰 개선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 활력이 넘치고 소화가 편하며 잠도 깊이 잘 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역시 기분이 좋겠지요? 사실 겉모습의 변화보다 더 값진 것은 몸 안의 변화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며 지방간이 크게 호전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지혈증 약과 혈당,
강화제를 한 움큼 드시던 분이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수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4주차 요요 없는 유지와 평생 습관 만들기. 드디어 4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이 주의 목표는 감량한 체중을 안정화하고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4주차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늘리기보다는 3주차까지 성공적으로 왔다면 그 패턴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 23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 동안 변화된 내 몸을 잘 달래주며 새로운 균형 상태에 적응시키는 것이에요. 이제 한 달이 거의 지났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체중이 많이 감소했고 몸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혹시 목표한 감량만큼 아직 못 미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달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다음 2달, 3달로 이어가면 됩니다. 4주차에는 오히려 체중을 더 빼기보다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급격히 체중을 뺀 후에는 우리 몸이 약간은 이제 그만 뺄래 하고 정체를 보이기도 하고 기초 대사량이 다소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더 빼려고 극단적으로 굶으면 오히려 대사율이 떨어져 역효과가 납니다. 차라리 24주 정도는 체중을 잘 유지하면서 근육을 늘리고 기초 대사를 끌어올리는 추스림 기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4주차에는 식사량을 약간 늘려서 충분히 먹되 운동량과 활동량을 크게 늘려보세요. 지금까지는 식이 조절에 집중하느라 운동을 많이 못하셨다면 이번 주부터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매일 추가해보는 겁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져서 이전보다 움직이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먹는 칼로리는 늘리고 소비, 칼로리도 늘리는 생활을 잠시 해보면 떨어졌던 기초 대사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새로운 평형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몸을 추스린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한 달 프로그램의 진짜 목표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영구적으로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한 달 집중해서 몸을 바꿔놓으면 이후에 조금 풀어도 몸이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힘들게 되찾은 건강을 함부로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만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포기하기엔 삶이 너무 길고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미룬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은 언제 돌이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년 후, 5년 후로 미룰수록 대사장애는 깊어지고 노화는 진행되어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딱 한 달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쉽게 변화의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안동훈 박사로서 확신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약이나 수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만성질환도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놀라운 호전을 보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안동훈 박사가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